작업을 한 지 약 2만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가공을 하던 중간이라서 원래는 진짜 굉장히 심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난 편 영상과 동일한 소재의 영상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스포티지 R 차량의 인젝터 작업이 의뢰가 들어와서 인젝터를 탈거를 해봤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한 지 약 2만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DPF가 문제가 생겨서 DPF 교환을 하면서 인젝터도 다시 빼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젝터 홀 청소를 청소하라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해 놓으셨나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부분이 이 차에서 뽑아낸 인젝터 동화샤인데 어떤가요? 상태가 지금 보면 여지까지 봤던 동화샤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터졌으면은 뭐 한쪽이 완전히 검게 그을렸던지 곰보졌든지 폭발 압력이 노출이 많이 된 곳이 손상이 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잘 보세요. 동그랗게 기스가 쭉 나 있습니다. 동그랗게. 동화샤에서 엔진 실린더 홀 자리에 마찰되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2번 보고 계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인젝터 홀짜리 면 가공을 하다가 아차 싶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으로 대체해서 제가 몇 장을 찍어 봤는데요. 자, 인젝터 홀짜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에. 이거는 제가 가공을 하던 중간이라서 원래는 진짜 굉장히 심했거든요. 인젝터 중앙을 타고 겉에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동그랗게 기스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 제가 홀 가공을 하던 중간이라서 그나마 좀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대를 해볼게요. 선명하게 기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어떡합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최대한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공구가 바로 인젝터 홀 가공 세트입니다. 홀 가공기 자체는 차종별로 사이즈가 다 달라요. 기본 베이스에 안에 가공기만 물려서 사용하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공을 하게 되는 부품은 이 녀석이고요. 이 피에조 인젝터 사이즈에 맞는 아댑터입니다. 또 이러한 모양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극단적일 때 갈아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갈리고 나면은 정밀하게 손을 봐줘야 됩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자리를 기스 같은 게 나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오늘 공개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제가 생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살짝 한번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공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답터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실린더 안쪽을 청소를 해주게 돼요. 아니, 가공을 해주게 돼요. 가공을 전부 다 한 뒤에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밀도도 함께 요구된다는 게 문제죠. 이 부분이 정말 균등하게 정확하게 작업이 되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된다던가 울퉁불퉁하게 작업이 된다던가 한다면 압축 압력이 오히려 새버리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열과성을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홀자리는 왜 이렇게 기스가 났을까요? 바로 이 공구를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말 처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홀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쇠 브러쉬 타입으로 생겨서 홀 깊숙이 집어넣고 드릴로 작업을 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되면 쇠 브러쉬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버리는 거죠. 전부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저는 이 방식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부품을 이용을 해서 홀 바닥면에는 절대 닿지 않게끔 하고 옆에 완전 엊그저께 그랜드 스타렉스라든지 압축 압력이 다 터져버리게 되면은 밑에고 옆에고 할 거 없이 막 정신없이 막 그 카본 덩어리들이 쪄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 고온 재질의 공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옆에 벽면에 있는 이물질을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한 재질로 벽면을 가끔 긁어낼 때나 사용하지 절대 홀 아랫부분에는 사용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부장님께서 이건 절대 사용하지 말으라고 영상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국산차들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나 정말 1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국산차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BMW예요. BMW 차량에 N47 엔진이 올라가 있는 3시리즈 F바디 전에 E바디 290 디젤입니다. 자, 이 부분도 쩔어붙어서 해머링으로 뽑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뽑아낸 게 이게 다 BMW 인젝터들이거든요. 녹이 났죠. 녹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인젝터에 녹이 나잖아요. 근데 과연 엔진룸 물 청소로 인해서 이게 녹이 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BMW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웬만해선 침투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산 차량은 좀 다르게 인젝터 위에 덮고 있는 큼지막한 신슐레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커버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서 진짜 고압수로 뿌려대도 인젝터 위쪽으로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엔진룸 청소도 안 한 차란 말이죠. 왜 그 부분에 물이 생길까요? 왜 그 부분에 녹이 생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엔진룸 세차 때문에도 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만큼 쩔어붙게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경험상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소유했던 차들은 맨날 물 청소를 했거든요. 엔진룸에다가 물론 따라 하시지는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진룸 물 청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초신일관 제가 소유하고 있다가 차량을 판매되는 시점까지도 오로지 새 차처럼 엔진룸이 깨끗한 그런 좀 병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룸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 차 같은 경우도 녹이 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엔진룸 세척을 할 때 물 청소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또 물 청소를 한 다음에 그대로 시동도 안 걸어 놓고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녹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보통 어떻게 하죠? 엔진룸 청소한 다음에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5분 10분만 해도 그 열로 다 건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영상은 인젝터 동화샷 교환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 정말 잘해주시라는 거, 쇠브러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쇠브러시 사용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압축 압력이 샌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DPF나 SCR 관련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스케일을 크게 좀 하다 보니까 카메라 장비를 3개를 두고 찍었거든요. 근데 멀티캠으로 제가 편집은 좀 많이 안 해봐서 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더딜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또 안 하는 거 해보려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와이퍼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와이퍼 제조업체, 와이퍼 모터 생산업체, 그러니까 지금 제작사들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가서 와이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듯이 하나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과 똑같이 와이퍼 관리, 아니면 와이퍼 모터, 아니면 와이퍼 관련 AS,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딱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만약에 댓글 달기 귀찮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해줬다, 그럼 거기다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궁금했던 순서대로 좋아요가 많이 받은 순서대로 위로 노출이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채택해서 영상 제작에 많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